이상을 정리하면은 여기에 질병 유발 유전자에 이런 메칠기가 붙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는 DNA 과합 메칠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건강유지 유전자에 이러한 메칠기가 붙지 않으면 이거를 다른 말로 DNA 저메칠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질병 유발 유전자에 메칠기가 제거되면 질병이 발생하고, 또 이 건강 유지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어버리면은 질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질병 유발 유전자에 메칠기를 붙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또 건강 유지 유전자에는 메칠기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유지 유전자는 발현되게 하고 질병 유발 유전자는 억제시키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요인들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음식, 과식, 소식, 술, 담배, 약물, 운동, 공기오염, 화학물질, 중금속, 살충제, 세균, 감염 등이 있고, 비물질적인 것은 스트레스, 사랑, 언어, 학습, 문화, 기공, 명상, 격리, 학대 등이 유전자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질적인 것들과 비물질적인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에는 어떤 유전자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 먹이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구띠 생지라는 생지가 있는데, 이게 아구띠 생지입니다. 이 지는 아구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구띠 생지입니다. 이게 아구띠 유전자라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빨간 게 메칠기고, 이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메칠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붙지 않으면 아구띠 유전자가 발현하게 되어 생기는 털 색깔이 노랗고, 이와 같이 몸집이 비만해지며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아구띠 유전자에 이 빨간색 이 물질, 이게 메칠기인데, 이 메칠기가 붙으면은 아구띠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게 되며 생기는 털 색깔이 갈색이 되고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아구띠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보통 먹이를 주면 태어나는 새끼들의 대부분은 어미와 같은 노란색 털에 몸집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렸습니다. 이 생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아구띠 유전자에 빨간 물질인 메칠기가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들을 가진 아구띠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콜린, 베테인 등 4가지 영양 보조제를 보강한 먹이를 주었더니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이
갈색 털에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고, 이 생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구티 유전자에, 이 아구티 유전자에 빨간색의 물질, 이 메칠기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털 색깔, 몸집, 병에 대한 저항성 등은 다음 3, 4대 후손에까지 유전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 노란색들을 가진 아구티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콩을 많이 먹이면은 콩 성분의 게니스테인이 보강되어 이 아구티 유전자에 메칠기가 이처럼 붙게 되면서 아구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이 색깔이 갈색 털에 몸집이 작고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구티 생쥐의 먹이와 관련된 실험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먹이가 색깔이라든지 몸집, 병의 저항성 등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구티 생쥐가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행질이 다음 3, 4대의 후손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획득한 행질이 3, 4대의 후손에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아구티 생쥐에서 먹이가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몸집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 질병의 저항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서도 임신 중 음식이 후성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독일군의 봉쇄로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되었고 12,0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누구나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했던 임신부들은 나중에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 심각한 저체중아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뼈만 항상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저체중아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당뇨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저체중, 비만, 당뇨병 등은 다음 3, 4대까지 유전되었습니다. 이 심한 영양 결핍이 결국은 체중 관리 유전자, 비만 관리 유전자 및 당뇨 관리 유전자 등의 메칠기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 즉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기에서 굶주림에 노출되었던 일이 태어난 후로 이어지고 다음 3, 4대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태아 프로그래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2010년 10월 타임즈지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식 대교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 엽산이 후성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아구티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엽산을 적게 먹이면은 털 색깔이 노랗고 몸집이 큰 새끼가 태어나는 비율이 많고, 반대로 엽산을 많이 먹인 경우에는 털 색깔이 갈색이고 몸집이
작은 새끼가 태어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성숙해서 다시 새끼를 낳았을 때 그 형질은 3, 4대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임신 중 엽산은 사람에서도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산시성은 높고 건조한 고온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채소를 잘 키워 먹을 수 없고 조리법도 과도하게 익혀서 먹습니다. 이런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산시성에서는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납니다. 이 척추에 이런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밀가루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엽산을 첨가해서 공급했는데 그 결과 기형아 출산율이 85%나 감소하였습니다. 또 임신 중 산모가 먹는 음식의 내용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 산모가 고단백, 고지질, 고칼로리 등과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태아의 DNA 메칠하에 영향을 주어 태어난 아기가 비만, 백혈병,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임신 중 채식, 콩, 잡고 식물성 화학물질, 즉 과일 등을 주로 섭취하면 태어난 아기는 비만하지 않고 성인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 임신 중 비스페놀 A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플라스틱 제품, 물병, 음식통, 젖병, 캔 등이 많습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은 비스페놀 A라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비스페놀 A로 만든 용품을 열을 가하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강한 세정제로 닦으면 비스페놀 A가 녹아서 음식이나 음료수에 섞이게 됩니다. 이러한 비스페놀 A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몸집이 작고 갈색들을 가진 아구띠 유전자가 새끼를 배었을 때 비스페놀 A를 먹이에 섞여서 먹이면은 아구띠 유전자의 메칠기가 제거되고 태어나는 새끼는 몸집이 크고 노란색의 새끼가 많이 태어납니다. 임신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에서 연료를 태울 때 혹은 화학연료나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를 할 때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 PAH인데 라는 공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이 공기오염물질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오염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천식 억제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는 비율이 높아서 천식이 잘 발생하고 반대로 청정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는 일이 없습니다. 임신 중 살충제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 살충제에 노출된 쥐에서 태어난 수컷 쥐들의 정자수를 조사하면 쥐의 90%에서 정자수가 줄고 비정상적인 정자의 수가 증가하며 임신이 가능한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해서 3, 4대에 가서 정자수를 관찰하면 역시 정자의 수가 줄고 또한 비정상 정자수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비노출지에 비하여 유전자의 메칠기가 붙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즉 살충제가 후성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 아빠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승태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소화기 및 유화기 및 소화기의 어떤 인자가 부승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화기 및 소화기의 음식이 부승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유화 및 소화가 먹는 영양소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질병의 이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과식이 부승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웨덴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10살 이전의 시기에 과식을 하면 3대 손자들에게까지 심장병과 당뇨병을 잘 일으키고 사망률도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유아기 및 소아기에서 부모의 사랑이 부승유전 물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아기 및 소아기는 뇌세포의 시냅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즉 이거는 뇌세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뇌세포와 이 뇌세포가 이렇게 시냅스로 붙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 시냅스가 일어나는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이는 뇌세포에서 부승유전 물질을 자극하여 시냅스 상호 연결이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요람에 눕힌 채로 먹이기만 할 뿐 아무도 웃어주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키가 크지 않으며 기타 발달상의 문제가 아주 오래 갑니다. 소아에게 부모가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부승유전 물질에 나쁘게 작용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 6세가 되기까지 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하면 주로 델타파, 즉 0.5에서 4Hz라든지 혹은 세타파, 4 내지 8Hz의 세타파가 관찰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암시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부승유전학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언어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말들은 멍청한 녀석, 아무짝에도 못쓸 녀석, 아무것도 못될 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 비실거리는 녀석, 빌어먹을 녀석, 너는 운동신경이 둔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말은 너는 하는 짓마다 예쁜 짓만 하는구나. 나는 참 훌륭한 녀석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널 믿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 참 좋은 거야. 실제로 통계조사를 하면 사람들의 80%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6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나쁜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유아기의 스트레스는 부승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이 어린 생쥐를 공격적인 생쥐와 함께 두어 스트레스를 가하면 즉 여기에 칸막이를 해서 공격적인 생쥐와 어린 생쥐를 같이 있게 해서 스트레스를 가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이 어린 생쥐는 뇌의 해마 부위의 조직 검사에서 히스톤 메치라가 증가되었고 그러니까 또 자라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약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시카고대의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에 걸리게 쉽도록 조작된 생쥐를 대상으로
어미에게 젖을 떼게 한 직후 우리의 각각 혼자에게 격리시켜 스트레스를 준 그룹과 무리를 지어 살게 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지들은 무리를 지게 한 지들보다 혈액 검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높았고 또 암 발생이 더 많았으며 암이 빨리 자랐다고 했습니다. 사람에서도 소화기의 스트레스는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입양된 유아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뇌 조직에 후성유전학적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또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사후의 뇌 조직의 DNA 메칠기 검사에서 다른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 조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성인에서는 어떤 인자가 후성유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피마 인디언들은 원래는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민족인데 미국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은 전형적인 서구 식단인 고지방, 고칼로리, 고단백 그리고 가공음식을 과다 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당뇨병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의 65%와 여자의 70%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것은 나쁜 음식, 즉 고지방, 고칼로리, 고단백질, 가공음식이 후성유전물질에 미친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식이 후성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 실험에서 늙은지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또 젊은지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늙은지에서는 염증 반응 유전자,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젊은지에서는 단백질 대사 유전자, 성장 유전자가 많이 발현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생쥐의 하루 섭취 칼로리를 30% 감소하면은 젊은 생쥐에서 보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됩니다. 또 나이가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나이를 먹는 연령대별로 DNA 메치라를 분석하면 나이를 먹으면 DNA의 메치라가 많이 변하는 것이 관찰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후성유전 물질을 통하여 노화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수명이 2-3주밖에 안 되는 선충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오직 후성유전 물질의 변형만 유도했는데 선충의 수명이 30%나 연장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수명 연장 효과가 3대의 후대까지 전달됐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간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는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연구에 의하면 급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DNA 메치라 패턴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 환자에서는 고유의 특이한 DNA 메치라가 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이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질을 운동시키면서 유전자 발현 정도를 관찰하면 운동에 의해서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가 33개가 더 활성화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유전자는 VGF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 VGF 유전자는 사람에서 우울증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 미주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검사하면 운동의 시간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대퇴부 근육의 조직 검사에서 DNA 메치라를 검사하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유전자에서 메칠기가 많이 부착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당뇨병 환자에게 20분 이상 운동을 한 후에는 이 유전자에서 메칠기가 제거되면서 당뇨병이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그룹은 운동은 곧 당뇨병의 치료약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